영화 그래비티를 처음 관람한 순간 광활한 우주의 경이로움은 둘째치고 물과 공기가 풍부한 이 지구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화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체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영화 그래비티가 제대로 각인시켜줬었죠. 게다가 저의 이 영화 첫 관람 포맷이 바로 아이맥스 3D입니다. 이후 이 영화를 보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아이맥스 3D로 관람하라고 침을 튀겨가며 홍보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나사의 기술력을 빌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보는 이로 하여금 우주 한복판에서 정말 그 사고를 당한 것 같은 아찔한 체험은 물론 오프닝 10여 분의 롱테이크 안에서 벌어진 우주 쓰레기가 불러온 엄청난 재난의 모습, 주인공 스톤이 지구로 귀환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촬영, 매끄럽게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기가 막힌 편집, 그리고 적절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까지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걸작 그래비티입니다. 지난 2014년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 영화 그래비티의 작품성은 제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연히 촬영상, 시각효과상, 편집상, 음악상을 가져왔고요. 이 외에도 음향효과상과 음향 믹싱상까지 더해 웬만한 기술상 부분의 트로피를 이 영화가 휩쓸었습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감독상까지 더해 총 7개 부분을 수상했네요. 작품상까지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해 작품상은 아쉽게도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예 12년이 수상했습니다. 촬영상을 수상한 촬영감독 엠마누엘 루베즈키는 다음해 영화 버드맨으로, 그 이듬해에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3년 연속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하는 기영을 토했습니다. 3년 연속 한 부분의 시상을 독식한 것도 아카데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을 겁니다. 영화는 우주 공간에서의 상태와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약간 엄중한 자막으로 시작한 후 바로 우주 공간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작은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점으로만 보이던 우주선의 모습이 점점 커지며 카메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임무의 총 책임자인 코알스키는 우주 유영을 하면서 아이처럼 흥겨워하고 스톤 박사는 무언가를 열심히 수리하는 중입니다. 휴스턴 쪽은 계속 코알스키의 잡담을 들어주며 스톤 박사의 임무를 돕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에서 폭파한 인공위성의 잔해가 그곳으로 날아든다는 휴스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파편들은 걷잡을 수 없이 날아들며 스톤과 코알스키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결국 허블 우주선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스톤은 우주 저편으로 튕겨나가고 말죠. 여기까지 약 13분의 러닝타임이 소모되는데 놀랍게도 화면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롱테이크로 처리됩니다. 오프닝만 보더라도 이 영화의 진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특히 촬영에 있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여기에 엠마누엘 루베즈키라는 촬영 감독의 힘이 더해져 이 영화의 오프닝은 롱테이크의 정석으로 불려질 정도입니다. 이 롱테이크 기법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작품에서 흔히 쓰인 기법입니다. 생생한 현장감을 더하는데 아주 일품인 촬영 기법이죠. 그의 전작 칠드런 오브 맨에서도 롱테이크는 정말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관객들에게 안겨준 바 있었습니다. 스톤은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맙니다. 코알스키에게 다급하게 무전을 보내보지만 이미 통신이 두절된 상황. 하염없이 우주 공간을 헤매던 스톤. 이제 죽나보다 하는 찰나 코알스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둘은 서로를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우주 공간에 남아있는 다른 우주선으로 향합니다. 산소도 거의 바닥나고 코알스키 등에 장착됐던 추진력을 담당하던 기계의 연료도 거의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겨우 한 우주선에 다가갑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도 우주선도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빠르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 지구로 끌려들어가 대기권에서 불타버리기 때문이죠. 우주선의 어떤 부분이라도 꽉 잡아야 하는 상황. 스톤은 우주선 난간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코알스키는 우주선 밖으로 다시 튕겨져 나갑니다. 연료가 다 떨어져 버렸기에 코알스키는 우주선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우주공간 저편으로 하염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어떻게든 코알스키는 붙잡고 싶었던 스톤. 하지만 코알스키를 붙잡고 있으면 스톤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기에 코알스키는 그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스톤은 죽으면 지옥에 갈 심정으로 코알스키의 손을 놓고 말죠. 주인공 스톤을 제외하고 등장하는 모든 우주 비행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 엄청난 우주 쓰레기의 위력. 우주 쓰레기는 지금도 우주 공간을 떠다니며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인공위성들과 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에서 소멸하는 게 맞지만 이 쓰레기들은 대기권에 끌려가기 전까지 대부분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이 엄청난 속도는 아무리 작은 파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 그래비티에서의 사고는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폭우나 화산 폭발 혹은 쓰나미 등의 재난은 많은 이들이 겪어본 일이지만 이 영화에서의 사고는 그야말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재난이기에 그 공포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흐르면 우주에서의 여행도 가능해질 텐데 작은 우주 쓰레기 파편이 자신이 탄 우주선을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이라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일이지만 우주 공간에서의 혹독함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스톤은 이제 대기권에 이끌려 지구로 추락하기 직전의 우주선 센조로 어렵사리 이동해 지구로 귀환할 준비를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는 센조 안에 탑승한 스톤. 이제 그녀는 불타 죽거나 아니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해 휴스턴에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거나 둘 중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죠.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우주선은 점점 뜨거워져 가고 화재까지 발생하지만 운 좋게도 그녀의 귀환선은 호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지구로 귀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스톤. 그리 오랜 기간 우주에 있지 않았지만 지구의 공기와 물, 흙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주 쓰레기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자신마저 이렇게 어렵게 귀환을 해야 했을까 하는 감정까지 더해 스톤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을 것 같네요. 제가 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 영화 속 상황. 지금도 지구 주변에는 수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며 다른 인공위성들과 우주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사를 비롯해 좀 산다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영화이기에 극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과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영화를 보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영화 그래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